현명한 선택, 합리적 소비. 소비자 고발이 함께합니다. 요즘 어딜 가나 주차하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이럴 때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게 있죠. 흔히 발레 파킹이라고 부르는 대리 주차 서비스입니다. 그런데 요즘 이 발레 파킹 서비스에 불만을 제기하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번 주 소중남의 도움을 요청한 소비자 제보입니다. 내가 직접 주차를 하겠다고 했는데도 무조건 대리 주차를 해야 한다면서 강요를 했다는 겁니다. 선뜻 이해가 가지 않는데요. 사실일까요? 대리 주차의 실태, 소중남이 살펴봤습니다. 친구와의 점심 약속에 아끼는 MR을 끌고 온 소중남. 부럽게 좋았어. 오늘 좀 주차 좀 되네. 자타공인 베스트 드라이버. 폼나게 주차를 하려는데 여기 주차 맡기십시오. 맡겨야 돼요? 네. 괜찮은데. 그냥 제가 할게요. 맡기세요. 다른 차도 차 못 돼요. 제가 성격상 다른 사람한테 차를 못 맡기는 성격이라서요. 발레스 하셨든 안 하셨든 무조건 2,000원 내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무조건 발레 파킹을 해야 된다니. 이렇게 사람한테 강요해도 되는 겁니까? 나 원참. 요즘 주차하다가 이것 한 번쯤 다들 보셨을 겁니다. 바로 발레 파킹 팻말인데요. 2000년대 초반 호텔이나 백화점 등에서 시작된 발레 파킹이 점점 확산되고 있습니다. 발레 파킹이란 하인을 뜻하는 불어 발레와 주차를 뜻하는 영어 파킹이 합쳐진 말로 주차 대행 서비스를 의미하는데요. 빨리 들어가야 되는데 또 막히고 막 뒤에 사람들이 기다리고 하면 그렇잖아요. 주차를 해줌으로 인해서 빨리 내가 이용할 수 있으니까 오히려 더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워낙에 이쪽에는 주차장 공간이 없으니까 길에다가 주차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조금 더 믿음이 갈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주차할 데가 없으면 그 사람들이 해주니까 그 사람들도 돈을 받고 하니까 서로가 또 어느 면에서 또 이익이죠 또. 근데 거기 이제 부작용이 생기니까 거기서 조금 말썽이 있는 거죠. 선택적으로 잘만 이용하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는 대리주차 서비스. 그런데 요즘 이 대리주차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 대리주차를 강요당했다는 소비자 제보. 정말일까요? 사실 확인을 위해 강남의 한 영화관을 찾았습니다. 직접 주차장으로 들어가 봤는데요. 나가면 정문에 나가시면 발레 택이에요. 그건 안 되고요. 여기서 안 돼요? 예, 알겠습니다. 주차하려고 하는데. 네, 발레 택어요. 발렛밖에 안 돼요? 네. 내가 주차하면 안 돼요? 저희 발레밖에 없거든요. 자체 주차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주차를 할 수 없다? 즉, 대리 주차를 맡겨야만 주차를 할 수 있다는 건데요. 그렇다면 주차 요금은 얼마나 내야 할까? 영화 한 편을 보고 주차장을 3시간 이용할 경우 기본으로 5,000원을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영화관에 비하면 비싼 가격인데요. 왜 이렇게 비싼 걸까요? 확인 결과 영화 관람 시 주차 요금은 3시간에 2,000원. 하지만 대리 주차비 3,000원은 별도입니다. 결국 하기 싫어도 대리 주차를 맡기고 돈까지 내야 하는 상황.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경우도 있습니다. 인근의 한 미용실. 네, 들어오세요. 제가 그냥 하고 싶은데 옛날에 했다가 좀 안 좋은 일 있어가지고. 죄송한데 제가 자리가 하나 마련해 드릴 테니까 그 발레비 주셔야 되거든요. 직접 주차해도 대리 주차비를 내라? 또 다른 식당인데요. 제가 그냥 할게요. 하셨더라고요. 돌리셔가지고요. 여기다 주세요. 흔쾌히 직접 주차를 하도록 해주는 주차 요원. 그럼 주차비를 내지 않아도 되는 걸까? 식사하시는 동안은 주차비는 따로 없으세요. 발레비가 2,000원. 주차비는 없지만 대리 주차비는 있다니. 도대체 주차비가 있다는 건지 없다는 건지. 결국 내 손으로 직접 주차를 했지만 대리 주차비 명목으로 2,000원이 청구됐습니다. 대리 주차라는 이름이 무색한 상황. 식당을 이용하면 보통 식당에 딸린 주차장은 공짜라고 생각하고 계신 분들 많은데요. 네, 주차비는 공짜. 대신 주차는 직접 하시고 대리 주차비를 내면 된답니다. 대리 주차비를 내지 않고 주차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요? 휴일 영업을 하지 않는 매장 앞에 빈 공간에 직접 주차를 해보기로 했는데요. 그런데 주차를 한 지 채 5분이 되지 않아 멀리서 누군가가 다가옵니다. 잠깐 기다리느라고. 언제 빼시게요? 시간 금방 빼주십시오.
혹시 여기 주차 관리하시는 분이세요? 네. 아, 어디 나오신 거 아니에요? 여기도 차 보시는 거예요? 네, 차. 아, 관리 다 같이 하시는 거예요? 네.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란 공간은 모두 대리주차 요원들이 관리하고 있는 상황. 못 되게 하죠, 얘네들이. 뭐 주차장을 가라든가 아니면 내가 될 때 발렛비를 내라라든가 하겠죠. 걔네들도 2,000원 때문에 다 지켜보고 있어요. 진짜 블록 자체를 하는 애들이 뭐 그래 돈 많이 벌죠, 솔직히. 뭐 1,000만, 2,000만 원 시대씩 좀 벌어요. 그래, 벤츠를 가니까. 대리주차비 안 내고 직접 주차하기 정말 쉽지 않습니다. 서비스 차원에서 시작된 발레 파킹이 이제는 오히려 강요가 되고 있는 현실이라니 이거 뭐 그냥 주차비를 내는 것보다 기분이 더 나쁘네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요, 이렇게 강요에 의해서 맡긴 내 차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불법 주차가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대리주차를 해야만 주차를 할 수 있는 상황이니 일단 차를 맡기긴 하는데 과연 믿고 맡겨도 되는 걸까? 한 손님이 대리주차를 맡기고 가자 요리조리 차를 움직여 주차 공간을 찾는 주차 요원. 결국 차를 댄 곳은 인도 위 엄연한 불법 주차입니다. 대리주차 맡긴 차들이 인도 위를 점령하고 있는 상황. 자연스러운 일인 듯 주차 단속을 피하려 번호판까지 가려놓았습니다. 대리주차 맡긴 차가 불법 주차되고 있는 현실. 어느 선 10대다 그 집에. 그럼 뭐 15대 오면은 5대는 불법으로 해놓고 지키고 서 있는 거야. 발렛은 편하자고 하는 거잖아요.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발렛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잠깐 왔는데 발렛을 해버리란 말이야. 지 혼자 돼버리고 주차 끈축 끊어요. 그리고 이따 한 2주 뒤에 있으면은 뭐 불법 딱지 날라오고 뭐 그런 경우는 있었어요. 불법 주차 때문에 차를 맡긴 사람뿐만 아니라 인근 주민들까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이 유모차가 아주 간신히 빠져나갈 정도로 인도에다 걸쳐가지고 이렇게 하는. 언제 길이 좁으니까 도로가 좁잖아요, 여기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인도는 물론이고 주말이면 인근 주택가까지 밀려 들어온다는 대리주차 차량들. 한마디로 대리주차에 맡겨진 차들이 온 동네를 누비고 다닌다는 말인데요. 대리주차를 맡겼던 한 손님이 차를 갖다 달라고 하자 주차 요원이 어디론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한참 지난 뒤 어디에선가 차를 갖고 나타납니다. 주차 요원은 어디에 차를 세웠다 오는 걸까요? 오후쯤 되면은 소통이 안 돼. 길이 막혀. 그래서 한정돼 있잖아요. 주차 공간이. 주차 공간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빙빙 돌아. 차 찾을 데가 없어갖고. 팔레트 해야 돼요? 예. 네, 내리시면 되고요. 대리주차를 맡기는 순간 눈앞에서 멀리 사라지는 차. 다시 차를 받기 전까지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 수 없는데요. 과연 그 사이 차에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닌지 불안하기만 합니다. 진짜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근데 이뿐만이 아닙니다. 차를 험하게 다룬다거나 좁은 공간에 주차를 하다 보니까 멀쩡했던 차에 흠집이 나서 돌아오는 경우도 있다니까요. 내 차 어떻게 할 겁니까? 내 차! 대리주차를 맡겼다가 차에 흠집이 나 있는 걸 발견했다는 제보자. 한눈에 보기에도 차 문이 찌그러져 있는 걸 쉽게 알 수 있는데요. 발렛 파킹을 맡겼는데 병원에서 이제 제가 차를 빼려고 보니까는 차가 이제 저는 항상 최근에 발렛 파킹 때문에 그런 약간 사소한 것 때문에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항상 차를 살펴보는데 여기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얘기를 했더니 무조건 저보고 자차로 처음부터 처리를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흠집을 발견하자마자 그 자리에서 사진까지 찍어 항의를 했지만 석 달이 지난 지금까지 수리비를 보상받지 못한 상황. 수리비 견적은 대충 얼마 정도 나오신 거예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100은 넘습니다. 해당 병원을 찾아 현장을 살펴보기로 했는데요. 당시 제보자의 차가 주차되어 있던 5개 주차장에는 주로 규모가 큰 차량들이 빽빽하게 주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사고를 내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관계자. 피해자만 있을 뿐 증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하루에 들어오는 대수가 이제 상가집 있고 하면은 4대, 8대가 넘을 수도 있고요. 손님 같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CCTV를 사실은 단지가 얼마 안 됐어요. 조금 어느 정도 기스나간 거는 나오질 않아요. 저희가 사실은 서비스 업종인데 그거를 무조건 물어내줄 수는 없는 거죠. 이처럼 대리 주차를 맡겼다가 차에 문제가 생겨도 결정적인 증거 없이는 보상받기가 쉽지 않은 상황.
더욱이 규모가 영세한 대리주차 업체들의 경우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고 하는데요. 그거는 아마 거의 등록이 안 됐다고 봐야 되겠죠. 아니면 그 건물주인들이 이제 한두 명 같은 경우는 건물주인들이 자기들이 이제 그 직원을 고용해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거든요. 사업자 등록이 돼 있지 않을 경우 주차장 영업배상 책임보험에도 가입돼 있지 않아 사고에 대한 보험 처리도 받을 수 없는 겁니다. 소비자에겐 굉장히 불리한데요. 그렇다면 이런 경우 어떻게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방법으로는 뭐 한국소비자원을 통한 그 조정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한국소비자원의 조정은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그거를 이행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걸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한다는 것도 결국엔 소송을 통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구조요건에 해당하는 대상자인 경우에는 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겠죠. 근데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결국에는 민사소송을 통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어디서 그 정의를 새로운 어떤 뭐 규정이라든가 아마 이 사회 변화에 따라서 만들어져야 될 상 같아요. 저는 생각할 때. 예, 어떤 뭐 단속을 하려면 아니면 그 사람들 규제를 하려면 어떤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대리 주차를 맡겼다가 차에 흠집이 생긴 경우라고 해도 그것을 증명하기 또한 어렵고요. 그리고 보험 처리를 받기도 어렵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소비자들도 좀 더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리 주차하시는 분들 이 정도는 꼭 지켜주세요. 대리주차를 할지 말지는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강압적인 말투 대신 친절한 안내와 깔끔한 복장으로 신뢰감을 주는 건 어떨까요? 안전운전도 잊지 마시고요. 자기 차 아니라고 마음대로 운전 실력을 뽐내거나 불법 주차하는 행동 이거 하지 맙시다 정말로. 그리고 앞으로는 발레 파킹 강요하지 마시고 소비자들에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